반갑습니다. 만능혁키입니다. 아이폰 13 뭘 사야 될까요? 테크 고민 해결사 만능혁키. 아이폰 13을 기다려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13은 4가지 종류로 출시하게 됩니다. 미니 13, 프로, 프로 맥스 이렇게 나뉩니다. 제가 바로 전 모델인 아이폰 12 시리즈 전 모델을 구입해서 사용해봤기 때문에 어떤 모델들을 사야 하고 어떤 모델들은 건너뛰어야 할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통적으로 좋아진 점은 전면의 노치 크기가 조금 작아졌고요.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네, GPU 코어는 다른데 요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또 동영상에서 시네마틱 모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모델과 프로 라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모델은 아이폰 13 미니 13이고 프로 모델은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입니다. 일단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미니 5.4인치, 13 6.1인치, 프로 6.1인치, 프로 맥스 6.7인치입니다. 나는 작은 크기가 중요하고 손에 쏙 들어오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3 미니로 가시면 됩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원한다 그러면 아이폰 13과 13 프로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큰 화면이 좋다 하시면 프로 맥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제가 당연한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폰 13 미니 같은 경우는 몸뚱이는 작지만 결코 작은 디스플레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6 플러스, 7 플러스, 8 플러스 구형 모델들의 플러스 모델들을 보면 디스플레이가 모두 5.5인치거든요. 근데 우리 미니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5.4인치입니다. 아이폰 SE 1세대의 4인치의 작은 디스플레이 또는 아이폰 SE 2세대나 아이폰 8의 4.7인치 디스플레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니 디스플레이 크기를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디스플레이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폰 13과 프로 화면 크기는 같지만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는 차이가 납니다. 일반 모델 그러니까 미니와 13은 최대 화면 밝기가 800니트이고 프로와 프로 맥스는 화면 밝기가 최대 1000니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밝은 디스플레이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 라인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모델들이 밝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13 미니와 13 화면 밝기는 바로 전작인 아이폰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의 화면 밝기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800니트의 화면 밝기 또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번 프로 모델에서는 120Hz 가변 주사율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드러운 화면이 필요하다, 아이폰에 120Hz를 기다려왔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 모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주사율이 사용되다 보면 배터리 소모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가변 주사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용하는 화면에 맞춰서 10Hz부터 120Hz까지 주사율이 최적화돼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조금 덜 닳기는 하겠지만 120Hz를 많이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배터리가 많이 닳겠죠. 여기서 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모델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다릅니다. 자, 배터리 사용 시간이 조금씩 증가했는데요. 애플 발표에서는 미니와 이 프로 모델은 1시간 반 증가했고 13과 13 프로 맥스는 2시간 반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겠죠.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대 동영상 플레이 기준 말고 이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재생 기준으로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이런 스트리밍을 즐겨보기 때문이죠. 미니 같은 경우는 10시간에서 13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13 같은 경우는 11시간에서 15시간으로 증가했고 프로 모델은 11시간에서 20시간, 프로 맥스는 12시간에서 25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스트리밍 기준으로 보니까 확실히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아이폰 12 미니를 제외하고 모두 만족스럽게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 시간이 늘어난 건 대환영입니다. 제가 아이폰 12 미니를 1년간 사용해보니까 유일하게 배터리가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조금 배터리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크게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충전을 자주 한다거나 사무실에 앉는다거나 자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작은 크기의 아이폰 13 미니 만족스럽게 사용할 것 같아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3 미니를 제외하고 그 이상급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게도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배터리 증가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무게가 늘어났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미니가 133g에서 140g으로 7g 무거워졌고요. 13은 164g에서 173g으로 9g 무거워졌습니다. 이 12 시리즈에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게 무게거든요. 미니와 13 이 일반 모델들의 무게가 조금씩 무거워졌지만 140g, 173g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한 수준이고 여전히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프로는 꽤 무거워졌어요. 12 프로가 이제 187g인데 얘도 가벼운 편은 아니고 꽤 묵직한 느낌이거든요. 여기다가 16g이 추가되면서 203g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제 기준으로 185g만 넘어가면 무거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품 12
프로 실리콘 맥세이프 호환 요 케이스가 30g이거든요. 203g에 30g 케이스를 씌운다? 그러면 233g 어우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13 프로의 무게는 확실히 무거워진 게 맞고요.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일단 무거운 걸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손목 건강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로맥스 스트랩이 포함된 투명 실리콘 케이스가 30g입니다. 출시하게 될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30g 추가하면 약 270g에 육박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근 손실이 걱정되거나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프로 맥스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 모델이 무거워져서 애매하다는 거죠. 난 부담되는 모델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일반 모델은 아이폰 13 미니와 13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능으로 살펴보자면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간 건 동일하지만 GPU 같은 경우는 급 나누기가 있었는데요. 일반 모델에서는 4코어, 프로 모델에서는 5코어가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양의 게임, 그래픽 작업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 라인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 작업도 하지 않고 게임도 하지 않는다 하시면 일반 모델로 충분합니다. 또 램 성능이 일반 모델은 4GB, 프로 모델은 6GB 전작과 동일하다고 하죠. 램 용량이 높으면 뭐가 좋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다 익램이라고 하죠. 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램이 높을수록 한 번에 많은 작업을 하는 다중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램이 부족하면 동시에 어플을 여러 개 이렇게 실행하다가 일부 어플은 강제로 재시작이 되는 거죠. 애플은 램 용량을 많이 넣어주지는 않지만 애플만의 자체 프로세서를 통해서 최적화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크지 않은 램 용량으로도 사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도 앱 리프레시가 자주 되는 걸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 프로 라인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카메라입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바로 시네마틱 모드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네마틱 모드가 뭐냐? 이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건데 심도 효과와 초점 전환을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도 앞에 계시는 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가 자연스럽게 뒤쪽에 있는 여성분에게 포커스가 전환되면서 영화처럼 촬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4K 촬영이 되지 않고 1080p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된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기능으로 사진 스타일 기능이 모두 가능합니다. 필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좀 더 자연스럽게 피부톤이나 주변 색감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점은 그럼 뭐냐? 카메라 렌즈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후면의 디자인도 다릅니다. 일단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12 미니, 12에서 세로 배치였는데 이번에 카메라가 좀 더 커지면서 대각선으로 배치가 바뀌었고 일반 모델에는 망원 카메라가 없고 라이다 센서가 없습니다. 프로 모델은 렌즈가 3개입니다. 라이다 스캐너 센서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야간 인물 사진 모드가 가능하고 조조도 오토포커스가 빨라졌습니다. 프로 모델도 렌즈가 전부 커져서 카메라 섬도 커졌습니다. 또 일반 모델에는 없는 망원 렌즈가 있는데요. 3배 광학 줌이 가능합니다. 3배 광학 줌이라는 뜻은 줌을 3배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지털 줌을 확대를 많이 하면 화질이 깨지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저는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망원 렌즈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망원 렌즈가 왜 중요하냐? 특히 얼굴 사진 같은 경우는 초광각, 광각으로 찍었을 때 가까이서 찍으면 화면이 좀 왜곡되기 때문에 미간 사이가 멀어지고 얼굴이 좀 홀쭉하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망원 렌즈로 멀리서 줌을 당겨서 찍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찍힙니다. 망원 렌즈의 필요성을 조금 아셨죠? 아마도 이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조리개 값을 비교해보면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광각 f1.6, 초광각 2.4입니다. 프로 모델의 조리개 같은 경우는 광각 f1.5, 초광각은 1.8, 망원 2.8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모델보다 프로 모델의 조리개 값이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조리개가 낮을수록 저조도에서 더 밝게 찍힙니다. 프로라인의 망원 카메라 조리개 값은 오히려 f2.0에서 f2.8로 올라갔습니다. 또 프로 모델에서는 초광각 카메라의 최소 촬영 거리가 2cm이기 때문에 접사 촬영도 가능해졌어요. 광각 카메라 센서 크기도 프로 모델이 더 큰데요. 광각 카메라 일반 모델은 1.7 마이크로미터 센서, 프로 모델은 1.9 마이크로미터 센서입니다. 그래서 프로 모델들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조도에서 더 밝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사진에서 애플 프로 로우 사진은 일반 모델은 불가능하고 프로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프로들을 위한 사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촬영 후 사진 보정에 용이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을 위한 거라고 했죠. 애플 프로 로우로 찍은 이 사진은 용량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JPG 파일보다 용량이 한 10배 정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동영상에서 프로를 위한 것이 있죠. 바로 프로레스 코덱을 지원합니다. 잘 보시면 4K 30프레임은 256기가부터 지원이 되고요. 128기가 모델은 1080p 3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프로레스 코덱을 사용하신다면 용량이 높은 걸 선택
선택하셔야겠죠. 근데 프로레스 코덱이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고품질 고성능 편집을 위한 겁니다. 영상을 주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저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레스로 촬영하면 아마 저장 공간도 꽤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1TB로 구매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 카메라 스펙에서 프로와 프로 맥스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12 프로, 12 프로 맥스에서는 망원 렌즈와 OIS 성능이 다르거든요. 특히 센서 시프트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 OIS 센스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탑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에서는 모든 모델에 센서 시프트 OIS가 탑재됩니다. 이거는 너무 좋아요. 자, 용량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에서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원래 저장 공간이 64, 128, 256GB 이렇게 선택이 가능했는데 기본 저장 공간이 128GB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 많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128GB로 선택하면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와 썰틴에서 512GB가 생겼기 때문에 평소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고용량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프로 라인에서는 1TB까지 생겼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용량이 증가할수록 이 가격도 높아지겠죠. 저는 아이클라우드도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용량 많은 게 좋더라고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256GB도 좀 모자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512GB로 선택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이폰 13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가벼운 거 찾으시는 분들 일반 모델인 아이폰 13 미니와 13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오래가는 거 찾으시는 분들 아이폰 13 미니를 제외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아이폰 13 미니 괜찮습니다. 배터리는 자주 충전할수록 배터리 수명이 사실 좋거든요. 자, 성능에 있어서 게임과 그래픽 작업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또 고주 사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 또는 프로 맥스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모델에서도 카메라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진 동영상 별로 안 찍는다 하시면은 일반 모델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동영상을 찍어서 브이로그도 하고 싶고 조금 더 카메라를 많이 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 또는 프로 맥스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베스트 픽 두 개는요, 아이폰 13 미니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가 되겠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구매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새로 출시하는 아이폰 13 시리즈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폰 기능들을 대부분 이용할 수 있고 가장 가볍게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 성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이폰 12 미니보다 배터리가 좋아졌다니까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화면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3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게임을 많이 한다, 사진 영상을 많이 찍는다, 또 크리에이터 입장으로 선택을 했을 때 아이폰 13 프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로와 프로 맥스 둘 중에서 프로를 선택한 이유는 화면 크기만 다르지 성능은 같기 때문인데요. 물론 프로 맥스 화면이 커서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 12 프로 맥스를 써보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부담스러웠습니다. 농담 아니라 진짜 오래 사용하면 이 손목이 아프거든요. 그냥 13 프로에서도 전문적인 기능들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프로 맥스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프로 모델에서의 120Hz 화면 주사율이 얼마나 부드러울지 기대되고요. 또 저조도에서의 성능 향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빨리 사용해보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색상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살펴보니까 이제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젝트 레드 색상으로 5가지 색상입니다.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레드는 사실 자주 볼 수 있는 색상이라서 이 핑크나 블루 색상이 눈에 좀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 블루 색상이 12 시리즈의 일반 색상 진한 푸른색보다 좀 연해진 블루라서 궁금하더라고요. 네, 블루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해서 실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색상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 모델은 4가지 색상이죠. 시에라 블루, 실버, 골드, 그래파이트 색상이 있는데 이 시에라 블루 색상이 오묘하게 끌리더라고요. 12 프로 라인에 있던 이 퍼시픽 블루랑 얼마나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에 13 블루, 시에라 블루를 선택하면 블루 계통의 아이폰을 모두 그라데이션처럼 보유하게 되는데 이것도 색상을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러한 비교 영상, 언박싱 영상 등등 다양한 영상을 보시려면 만능혁키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이폰 구매 후에 실물 기기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능혁키였습니다. 아듀!